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매주 화요일날 오후 4시에 풍수 강좌를 한다고 그랬죠. 지금 10여 명이 모여서 제 강좌를 들으시는데요. 제가 왜 강좌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본 제 연구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같이 나라 살리고 세계 평화를 하는데 같이 도모하고자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제 풍수 연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시기 그런 활동을 하실 테니까 그래서 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풍수에 관심이 많다든가 우리 이 제 연구를 공동 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참여하실 분들은 오세요. 매주 화요일날 오후 4시에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강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 12월 10일날 화요일날 오후 4시에 또 5강을 합니다. 그래서 4강까지 한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3강 했고 오늘은 4강입니다. 그러면 풍수 이야기 4강의 제1부 주제가 무엇인가? 요술방망이 풍수입니다. 요술방망이. 여러분 요술방망이 아시죠? 어릴 적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에 동화에서 나오는 그 요술방망이입니다. 요술방망이가 뭐예요?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 하면 음 나오고 밤 나오라 뚝딱 하면 밤 나오고 그러니까 이 요술방망이라는 것은 뭐든지 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게 요술방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제가 풍수를 연구하고 나서 이 풍수지리학이 요술방망이로구나. 왜? 이 풍수지리학 속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요술방망이입니다. 부와 명예 화목 건강한 뿐만 아니라 인간사 세상사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해달라.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풍수지리학을 활용하면 다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제가 수백 번 말했지만 이 풍수지리학은 모든 게 근원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고 모든 것이 풍수지리학에서 발원된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술방망이가 아니고 뭡니까? 풍수지리학이 요술방망이입니다. 이게 아마 중국에서 이런 그 동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풍수를 예언한 것 같아요. 이 요술방망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요술방망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인류의 누구도 이 동화책에서나 보는 요술방망이는 아무도 갖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풍수를 해보니까 바로 이게 요술방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진리 아닙니까? 이 원하는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럼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풍수지리학은 요술방망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밝혀졌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요술방망이가 밝혀졌는데 그러면 이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풍수지리학을 가지고 이 요술방망이 풍수지리학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같이 토론하면서 이걸 발전시키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 불행을 막을 수 있고 고통을 막을 수 있고 비참한 일이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연구를 활용을 해야죠. 모든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다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이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이 요술방명과 같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밝혀졌는데 이걸 가만히 그냥 요술방명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는 풍수연구가죠.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밝혀서 이제 인간이 쓰도록끔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를 하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0만 불로 될 수 있게끔은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분야에만 한 것이지 이것을 세계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지금 망해가는 걸 막을 수 있고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밝혀낸 것 뿐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자연의 이치에서 밝혔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연은요 옛날부터 있었죠. 옛날 몇만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것밖에 못 살았는가? 바로 이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게 지금서 이제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를 아우를 수 있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우리나라부터 시작이 될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할 탓이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 연구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2003년도에 나라의 국운이 상실돼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미 예언했잖아요. 망하잖아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방송이나 국회에 나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걸 안 들었잖아요. 국민이 지금까지 모르는 척 하잖아. 설마 하고 나라를 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라 살리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안 하니까 나라는 망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그 요술방망이가 밝혀졌는데 이거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자연의 이치를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거를 밝혀내고 나라 살릴 수 있는 밝혀냈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심정이 괴롭죠.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아주 엉망으로 돌아가는 게 다 풍수의 영향이다. 이걸 밝혔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심스러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지 창조의 비밀은 밝혀냈으나 알아보는 이 없어서 천지에 다시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거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인류에 이것을 최초로 천지 창조를 밝혀냈단 말입니다. 인간사 세상사 어떻게 된다는 걸 다 밝혀냈다. 이걸 밝혔는데 우리 국민이 알아보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나라대로 망하고 이 연구된 것은 다시 묻히는 거예요. 천지에 다시 묻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거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아주 어리석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라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서 바보가 됐어요. 손에 쥐어줘도 모르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제가 얘기한 대로 안 하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1년 전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말했느냐, 이제 이제 나라가 비참해진다 그랬어요. 지금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그만큼 이젠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라 살릴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1년까지도 앞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나마 나라도 이제 못 살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주 이거 명심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4강의 일부에 요술방명이 풍수를 강의를 했고요. 2부에는 어떤 강의를 했는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2부의 강의를 여러분도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건 많은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가라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방송에 나와서 뭐라 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탄생시켰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한심했습니다. 한심스러웠습니다. 왜? 아이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뭘 하나님이 만들어내.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은요 그 과정을 얘기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밥이 되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물과 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 그래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탄생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탄생시켰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자, 인간은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인간은 글자 그대로 만물에 의해서 탄생된 겁니다. 만물, 이 지구의 모든 것서부터 전 세계의 모든 그 만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자, 뭐가 탄생이 되려면 원료와 그 과정과 결론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개미가 발생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개미가 좋아하는 개미의 개미의 양식이 설탕을 넣어보세요. 거기에 벌레가 생기죠. 개미도 생기고. 그게 뭡니까? 양식과 양식과 공기와 습도가 맞으면 그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3요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벌레가 생기는 것은 거기에 양식과 습도와 온도가 맞음으로써 그게 생기는 거다. 이게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발생됐느냐? 이 만물에 의해서 발생됐다 이거예요. 만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물의 기도, 양식도, 습도와 그런 온도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이 인간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와 같이 만물에 의해서 발생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발생된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발생됐다는 걸 증거가 있어요. 우리 어릴 적에 내과에 가면은 모래모지가 있어요. 모래모지. 물고기 요만한 거. 모래모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래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그 모래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죠? 미꾸라지는 어때요? 미꾸라지는 흙 속에 진흙 속에서 나와가지고 진흙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자, 우리 인간을 봅시다. 우리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거기는 그 환경이 열대지방이고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까만 피부로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황색인종이죠. 우리 대한민국 토질이 황토질이에요. 황토질. 그 황색인종이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옛날에 몸속에 이가 있었어요. 몸속에. 저 자랄 때도 그 내복을 입고 살았는데요. 그 내복 속에서 그 이가 생깁니다. 그죠? 그건 뭐야? 양식과 내 몸에서 내 몸이라는 게 있고 습도와 온도가 맞으니까 이가 생긴 거단 말입니다.
그죠? 그 이가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몸에 있는 이가 있었고 머리에 이가 있었죠. 머리에도. 자, 그러면 몸에 있는 이는 이 몸 색깔입니다. 이가. 우리 몸 색깔이, 이가 색깔이 그래요. 그런데 머리에 있는 색깔은 어떻습니까? 머리니는 까맣습니다. 머리가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또 카멜레온 보십시오. 카멜레온. 응? 카멜레온은요, 그 나무 색깔을 변장시키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됐다가 또 가을색, 단풍색으로 됐다.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위장을 해야 먹잇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인간이나 다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발생되듯이 우리 인간들도 이런 만물에 의해서 탄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물을 활용해요? 우리 인간만이 모든 만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뇌가 있기 때문에. 왜 두뇌가 있는가? 우리 인간은요, 이 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이라는 걸 뭐냐? 내 밖의 것을 다 영이라고 그래요. 내 안의 것을 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영과 혼을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장은 뭐냐? 영이라는 것은 내 밖에 모든 것이 다 영입니다. 그 영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뭐냐? 느끼는 거예요, 느낌.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만나면 아름다운 느낌, 좋은 느낌, 저 사람을 만나면 불쾌한 느낌, 아주 싫은 느낌,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 밤에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그게 영입니다. 낮에 다니면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낮의 영은 우리한테 지장 없지만 밤의 영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은 뭐냐? 장은 이제 영으로 해서 만물과 그 영으로 해서 결정된 것이 우리 장이에요. 기인장, 어른이다. 그래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물과 영에 의해서 탄생됐기 때문에 영장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모든 만물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뇌가 또 있는 거예요. 두뇌가, 우리 인간들이.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거기서 그 환경에서만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밖에 몰라요. 머리도 그것밖에 몰라. 자기들이 먹고 살 거 그것밖에 몰라요. 우리 인간은 이 지구의 모든 만물과 지구의 기운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다 인간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돼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결국은 만물에서 발산하는 기가 말해줍니다. 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한참 이제 또 음기와 양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조상의 묘자리, 내가 사는 집터까지 이 이제 음기와 양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다음에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가 또 그럼 뭐냐?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만물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죠. 뭐냐? 우리 신체입니다. 우리 몸. 우리 신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소우주라 그럽니다. 우주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우주라 그래요. 그 신체가 우주와 같다 그래서 소우주라 그래요. 이게 증거입니다. 인간이 만물에 의해서 결정됐다, 발원됐다, 발생됐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신체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아까 동물도 하다못해 곤충도 이도 그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발생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진화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 이러다 보니까 박민찬이가 또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이 자연의 이치라는 걸 밝혀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박민찬이가 밝혀낸 이 자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화한 거예요, 진화. 지금까지 풍수를 밝히지 못해서 인류가 70억 인구가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은 것도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의 이치를, 자연을 몰랐기 때문에,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요것밖에 못 살았다. 제가 이 자연을 보니까 전 세계가 모두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게 벌써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진화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또 과학자들과 과학으로 증명하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서 지금 텔레비전을 리모컨만 탁 틀면은 탁 나오듯이 행복도 이제 그렇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기만을 활용해서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제 연구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세상이 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인간이 어떻게 발생된 건 아무도 모르는데 풍수에 의해서 밝혀졌다라고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또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해?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많은 그 미생물에서 이게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좀 거리가 있죠. 제 논리하고 좀 다릅니다. 좀 구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저는 만물에 의해서 이렇게 때문에 인간이 발생됐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또 성경학자들은 아까 말한 듯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니 아까 김수환 추경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밥을 내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과학적인 설명이 돼야만 이게 이해가 되지요. 그냥 덧받을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건 너무 비과학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나 성경학자들이 주장과 달리 저는 지금까지 말씀 만물의 영장은 바로 이 자연의 이치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한국에서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죠? 그 왜 그러냐? 우리 한국에는 지구의 중심 축이라고 해요. 27도 3. 거의 그 중심이다 말입니다. 근데 이 중심이라는 게 지구는 도는데 어떻게 해서 중심이 되느냐라고 또 설명하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도 중심은 있다 이겁니다. 돌아도 중심은 있는 거예요. 중심 없이 돌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도 중심은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 제가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걸 뭐라고 그러던가, 중심 원동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돌아도 중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심축이다라고 지구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중심이라는 건 뭐냐? 사람으로 말하면 부모다. 학문으로 말하면 모든 이치가 중심에서 시작된다. 진화도 중심에서 시작된다. 이 중심이라는 것이 모든 기본이다, 원리다, 발산을 하는 거다,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밝혀진 것도, 이런 학문이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바로 우리나라 중심, 그러니까 학문의 진화, 사람의 진화, 모든 것이 진화하는 근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심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참 아마 뜻밖의 어디서 얘기를, 아마 이 얘기는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도선 풍수에서 이것을 밝혀내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밝혔는데 나머지는 이제 우리 과학자들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자꾸 제가 말함으로써 이 과학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하고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구분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인데 왜 사람이고 왜 다른 나라 사람은 사람이 못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모든 우리 자연의 이치를 보면 모든 세계 평화의 근원이다 말입니다. 학문이 여기서 발전된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이걸 지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면 뭐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자연의 이치를 보면 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정을. 그 다음에 두뇌가 좋아요. 소질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두뇌와 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소질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손재주가 좋잖아요. 이런 것이 다 자연의 이치다. 그걸 뭐냐? 진화하는데 가장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은 정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두뇌도 이렇게 누구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만이 이런 아주 엄청난 훌륭한 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 1남, 2남, 3남, 4남.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3남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딘가 미숙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태어나기를 뭔가 사람답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함이 있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3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은 뭐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모자라는 사람, 덜 떨어진 사람, 부족한 사람을 인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삼남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원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같이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심이라는 건 뭐냐? 부모가 없어지면은 자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연의 이치가 세계에서 가장 좋고 또 자연의 재해, 그러니까 자연 재해가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지진이라든가 아주 다른 나라보다 그런 재해가, 자연 재해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없어진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화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풍수 속에서 이것을 밝혀냈을 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축복받은 나라죠. 축복받은 분들이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걸 몰라. 이렇게 여기서만 살아봐가지고 몰라.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거를 보면 아마 비계가 될 겁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3남밖에 안 돼.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동방예의주의라 그러는데요. 그 예의도 다른 나라 사람만큼도 못해요. 응? 도덕, 윤리, 질서 이런 것이 엉망이고 지금 뭐 너무너무 인간성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근원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왜곡시켰단 말입니다. 욕심을 너무 내고 있다는 거죠. 정을 나누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삼남매 우리나라 사람들 현재 손에 젖어도 모르는 등신이란 말입니다. 등신. 어? 바보예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0만 불 된다 그러면 전문가, 저 분명 연구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거를 우리나라가 30만 불이 된다 그러면은요 같이 토론하고 같이 연구하고 대환영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다 망해가도 지금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게 등신이지 뭐예요. 등신. 삼남매예요.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이 지금 못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한심한 겁니다. 정말 한심스러워요. 등신도 이런 등신 없어요. 만일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나라에서 한다. 선진국 가서 한다. 후진국이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마 환영을 하면서 이거 같이 토론할 겁니다. 박수 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제가 등신이다. 한심스럽다. 인간이다.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증거가 뭐냐? 사주팔자 있죠? 태어난 연월 일시 이걸 풀어보면은요 다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두뇌가 좋고 무슨 소질과 기질과 능력, 특징 이런 것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이게 다 자연의 이치에서 태어난 거야. 아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만물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자연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다 태어난다 이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그런 자연의 이치 속에서 살아오면서도 지금 요만한 걸 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오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잘난 척하고 지금 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다 이기적이야. 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 똑똑해. 그런데 그게 오만한 거예요. 겸손할 줄 모르고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노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정치인들. 그리고 요만한 걸 가지고 아주 대단하다고 하는 학자들, 교수들, 요만한 걸 가지고 말이죠. 그냥 오만해가지고 뭐라 그래, 권세라 그러나 뭐 그런 쪽으로만. 제가 볼 때는요 아주 눈꼴 사나워요. 안 입고 죽겠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진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리드할 수 있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자연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제가 풍수 이야기 제4강에서 1부에서는 풍수가 요술방망이다. 요술방망이 풍수라는 말씀을 드렸고 2부에서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게 참 한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풍수 이야기 4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어떤 도움되는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이유가 있다든가 뭐 이러면 어느 종교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세요.
와서 토론해서 제가 또 부족한 건 배워야 되고 또 제가 이해를 시켜서 이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우리 나라나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풍수 이야기 4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